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예,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점점 이제 또 그동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또 서울하고 또 경기도권하고 또 비교해 보면 또 격차가 또 상당히 큽니다. 지금 서울의 지금 인구는요, 2012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2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인구가 계속 집중이 되고 서울에서 또 이제 경기도로 이제 그 전출하는 비율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2023년 9월 기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4,632만 원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 1,300이에요. 반가격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거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보다도 지금 경기도의 평균 매매가가 더 낮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다음 장을 보면 이 PIR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제 벌어들이는 평균 가구 소득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이제 주택 가격을 그냥 연간 가구 소득으로 나오면 PIR이 나와요. 만약에 이제 가구 소득이 정체가 돼 있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PIR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요 지금 아까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아까 자료랑 틀리죠? 예, 요거는 KB,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주담대가 되었던, 그러니까 주담대를 실행을 했던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IR이 12.7, 그 다음에 경기는 10.3, 인천은 9.2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PIR 비율도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너무너무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 쪽이 가능한 지역에 좀 소액으로 묻어놓고 시세 차익이라던가 좀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압축을 해봤거든요. 예, 이 정도만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초기에 선점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액 투자일수록 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적겠죠. 예,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적고 내가 좀 부담이 적으니까 개발이 될 때까지, 뭐 개발 얘기가 나올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상대적으로 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소액 투자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어떤 뭐 개발이 된다라든가 동의서를 증거한다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초기 때에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에 확 올라버려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그냥 뭐 소액으로 한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어떤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2,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오르는 건 아주 단기간에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어때요?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요 2, 3억 투자가 또 4, 5억 되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초기에 선점을 하시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신속으로 돼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내가 자금이 있더라도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니까 내가 또 실거주로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기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 좀 얘기가 나오기 전인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내가 초기에 묻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은요 땅이 없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공급하려면요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들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초기에 좀 소액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는 좀 선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사업별의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각 정비사업별로 지정 요건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노후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정 요건은 당연히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 강의 시간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사업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은 좀 파악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상담하러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면 세미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부동산 공부하려고 왔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중개업소에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나는 물건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부동산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시점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요, 좋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비교해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려고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투자하시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이 투자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잘 몰라요. 이게 그 투자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마음 편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면 투자해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지역에 입지별, 지역별로 비교 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내가 A하고 B라는 지역을 보는데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비교를 해봐도.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액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아파트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높을 지역이 더 시세 차익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도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아파트 받으려고 우리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거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참고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심플하고 쉽죠, 그렇죠? 예. 자, 무조건 노후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고 지정 요건이 부합되는 지역들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비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공사비는 만약에 동일한 품질로 짓게 되면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33평 시세가 10억 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33평 시세가 20억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억 나오는 데는 과연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즉 조합원들의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근데 조합원들의 이익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개발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리 그 재초안 빨리빨리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완화가 돼야 재건축 조합원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익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낮거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노후됐다고 해서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노후됐다고 해서 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가. 그래서 최소한 선호도가 높은 3도심이 어디입니까?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3도심 인근 지역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선호도가 높은 3도심 인근 지역으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점점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 금리가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좀 변수 때문에 이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요즘 고심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법도 있다라는 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